일본은 아름다운 풍경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동아시아 국가입니다. 이 나라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오랜 전통과 함께 기이하고 독특한 문화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는 사회로부터 철저히 고립된 사람이 70만 명 이상 있으며 일본인들은 주 80시간까지 일하는 일 중독자이고 최초의 게이샤는 남성이었으며 지하철에 사람을 억지로 밀어 넣는 문화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평균 수명이 가장 높은 이 독특한 나라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일본의 35가지 이상한 사실을 함께 살펴봅시다. 3번 일본의 나체 축제. 일본은 다양한 축제로 유명하지만 하다카 마츠리는 분명 그 중에서도 가장 이상한 축제 중 하나입니다. 이 축제는 매년 2월 셋째 주 토요일 오카야마현 사이다이지 관음원에서 행운을 기원하며 열립니다. 축제 기간 동안 남성들은 뼛속까지 시린 겨울 날씨에도 옷을 모두 벗고 흰색 푼도시, 일본 전통 속옷과 탑이 흰색 전통 양말만 착용한 채 참가합니다. 수천 명의 일본 남성들이 행운을 기원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나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축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3번 일중독. 일본인은 오랫동안 근면함과 일중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당 80시간 이상 일하며 그 결과 피로 누적이나 자살, 심지어 뇌졸중으로 사망하기도 합니다. 일본인들은 너무 많이 일해서 탈진에 이르기도 하며 과로사라는 말이 따로 존재합니다. 일본인들은 직장을 자주 옮기지 않고 젊을 때 들어간 회사에서 평생 근무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여깁니다. 동료들은 하루 2배 일보 시간을 함께 일하면서 제2가족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매년 수백 명이 과로로 인해 사망하며 뇌졸중, 심장마비 등 심각한 건강 문제도 함께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소송과 대책 마련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본의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3번 히키코모리 70만 명 이상이 사회에서 철수. 히키코모리는 자발적으로 사회와 단절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대부분은 30-31세의 청년 또는 중장년층의 실업자이며 부모와 함께 살면서 하루 대부분을 방 안에서 보냅니다. 식사와 음료도 방으로 갖다 주며 어떤 사람들은 수년, 심지어 수십 년간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살아갑니다. 히키코모리는 보통 어린 시절의 극단적인 경험이나 트라우마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높은 가족의 기대와 낮은 성취가 결합될 경우 히키코모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이 현상에 대해 수년간 우려를 표해왔으며 히키코모리들을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모색해왔습니다. 32번 일본에서는 매년 약 1500회의 지진 발생. 일본은 환태평양 불의 고리 Pacific Ring of Fire에 위치해 있어 지진이 매우 자주 발생합니다. 처음엔 무섭지만 일본에서는 매년 수백 차례의 작은 지진이 발생하므로 점점 익숙해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지진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미약합니다. 일본에는 현재 107개의 활화산이 있으며 매년 15회 정도의 화산 활동, 분화 포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인간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재밌는 사실은 일본이 지진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척도가 일본 기상청 진도 계급 JMA 진도 계급이라는 점입니다. 리히터 규모는 지진이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을 측정하는 반면 JMA 진도는 특정 지역에서 느껴지는 흔들림의 정도를 측정합니다. 일본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느끼는 흔들림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것이 대지진 시 더 적절한 대응을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 척도를 사용합니다. 진도는 0부터 7까지이며 각 단계에는 설명이 붙습니다. 예, 매달린 물체가 흔들림, 자는 사람이 깰 수 있음 등 정부의 공식 경보와 대응 조치도 이 진도 기준에 따라 발표됩니다. 지진 발생 시 가장 안전한 행동은 탁자 밑이나 안전한 장소에 몸을 숨기는 것입니다.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낙하물로 인해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사실 지진 그 자체로 인한 직접적인 사망자 수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망은 화재, 가스 폭발로 인한 질식 혹은 건물 붕괴에 따른 매몰 사고 등으로 발생합니다. 여러분은 지진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31번 세계에서 가장 정시 운행하는 철도. 2018년 도쿄에서 시노사카 구간을 운행하는 신칸센 고속열차의 평균 지연 시간은 1분도 차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일본의 철도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정시 운행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열차가 지연되는 일이 드물며 지연 시 승무원이 사과하고 열차가 5분 이상 늦을 경우 지연 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만약 1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뉴스로 바로 보도되기도 합니다. 30번. 일본의 울음 워크숍. 일본에서는 학생이나 직장인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게 하기 위해 울음 워크숍 월 레이후어 루이카츠이라는 프로그램을 학교나 회사에서 운영합니다. 기업은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잘생긴 남성을 고용해 슬픈 영상을 틀고 참가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등의 활동을 진행합니다. 학교에서는 눈물 선생님 오레이첸생, 나미다 센세이 이라 불리는 전문가를 초청해 울음과 관련된 강의나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울음 프로그램이 생겨난 이유는 일본이 세계에서 눈물 흘리는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는 우는 것을 약하고 민감한 행동으로 여겨 부정적인 시선이 따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울음 워크숍은 사람들이 자신을 표현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9번. 일본의 높은 불륜율. 일본은 이혼율이 낮은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모든 부부 관계가 순탄한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혼보다는 함께 사는 쪽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많은 일본 여성들이 전업주부로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혼 후 생계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남성들은 이혼 후 자녀를 볼 수 없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일본에서는 이혼 후 공동 양육권이 없고 오직 한쪽 부모만 양육권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일본은 불륜에 대한 시선이 다른 나라만큼 엄격하지 않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정략 결혼이 여전히 존재하기도 하며 이러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불륜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2019년 사가미 고무산업이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15.2%, 남성의 20.5%가 배우자 외에 사람과 잠자리를 가진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28번. 일본에는 구걸하는 사람이 없다. 일본에서는 길거리에서 구걸하거나 불쌍하게 누워있는 사람을 거의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록 노숙자는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하층민으로 여겨지지만 일본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 자신을 낮추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여깁니다. 일본인들은 강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으며 굶어 죽을지언정 구걸은 하지 않는다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구걸은 가장 경멸받는 행위 중 하나로 사무라이 정신이 그런 행동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더라도 알루미늄 캔을 모아 재활용하거나 골판지 상자에서 자고 편의점 뒤편에서 남은 음식을 찾거나 쓰레기통을 뒤지면서도 구걸은 하지 않습니다. 21번. 일본에서 합법적인 야쿠자 조직. 야쿠자는 에도 시대의 도박꾼이나 도둑에서 유래되어 전국적인 범죄 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서 경제 전반에 침투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암시장을 장악하며 빠르게 세력을 키워갔습니다. 1960년대 전성기에는 회원 수가 18만 4천 명에 달했으며 당시 정치인들과도 깊은 유착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랜 역사는 오늘날까지도 야쿠자가 불법화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일본의 야쿠자는 유흥가에서 채권 회수 및 보호 활동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무실, 조직도, 활동구역 등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경찰에 등록까지 해야 합니다. 일반 시민을 공격하는 일은 명예와 평판에 손상을 입히고 경찰의 주의를 끌기 때문에 철저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유흥가에서 요금을 내지 않거나 장사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일본 야쿠자 수장은 종종 예의 바르고 명예를 중시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야마구치구미는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고 규모가 큰 야쿠자 조직 중 하나이며 아편, 보호비, 고리대금, 심지어 주식시장에서도 연간 약 6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본의 야쿠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26번. 일본의 독특한 1인용 캡슐 호텔. 이것은 일본에서 가장 미친 발명 중 하나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호텔 객실 대신 일본의 일부 호텔은 매우 독특하게 캡슐 형태의 방을 제공합니다. 마치 고치처럼 생긴 이 방들은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으며 건설 비용도 저렴합니다. 이러한 호텔은 부지위,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저렴한 가격에 개인적인 공간을 확보하실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캡슐 호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번쯤 이용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15번. 지하철에서의 수면 문화. 일본인들은 매우 근면하게 일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라도 틈틈이 휴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하철은 그들에게 이상적인 휴식 장소입니다. 의자나 침대가 없어도 고무 같은 것에 턱을 기대고 마치 집에서 자는 것처럼 편안하게 잠이 듭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침대에서 낮잠을 자는 사람은 게으르다는 인식이 있지만 이동 중 잠깐 눈을 붙이는 행위, 즉 이네무리, 주미엔리는 오히려 성실함의 증거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졸고 있는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정말 열심히 사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는 것이죠. 24번. 혼자서 모든 걸 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사회. 혹시 일본에 가고 싶은데 함께할 친구가 없어서 망설이고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일본은 혼자서도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최고의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식당에 혼자 가는 것이 어색할 수 있지만 일본에서는 혼밥이 전혀 부끄럽지 않고 일상적인 일입니다. 카운터 자리에 앉아 셰프가 음식을 만드는 것을 구경하며 혼자만의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식사뿐 아니라 혼자 영화 보기, 심지어 심야 노래방도 매우 흔한 일입니다. 이런 문화가 워낙 보편적이다 보니 일본에는 1인 고객을 위한 전문 서비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주선 조종석처럼 생긴 1인용 부스에서 혼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1인 노래방, 혼자 맛있는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야키니쿠 라이크 같은 혼밥 전문 고깃집도 존재합니다. 심지어 바히토리, 바갈 히토리처럼 혼자 가서 조용히 술을 마시거나 새로운 사람들과 가볍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바도 있습니다. 정말이지 일본은 혼자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회이며 혼자서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1인 전용 가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20번. 발렌타인데이에 여성이 선물하는 일본 문화. 다른 나라에서는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가 연인들이 서로에게 초콜릿, 꽃, 선물을 주고받는 날로 알려져 있지만 일본에서는 이날 여성들이 남성에게 선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게다가 이날은 연인들만을 위한 날이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여성들이 남성 직장 동료에게도 초콜릿을 선물하는 문화가 있으며 이를 의리 초콜릿, 예리 초코, 기리 초코 이라 부릅니다. 여성 직장인들은 종종 유명 브랜드의 한정판 초콜릿을 사기 위해 시간과 돈을 들이기도 하며 상사나 동료에게 선물합니다. 그리고 꼭 한 달 뒤인 3월 14일 화이트데이에는 남성들이 받은 초콜릿의 3배에 해당하는 가치를 선물로 되갚는 것이 기대됩니다. 22번. 헷갈릴 정도로 복잡한 쓰레기 분리배출 시스템. 일본은 매우 정교한 쓰레기 분리배출 시스템을 자랑합니다. 일본에서 생활하게 되면 종이, 금속, 음식물 쓰레기, 전자제품까지 각각 분리해야 하며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요일도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차역이나 편의점 등에서는 병, 캔, 포장지 등으로 정확히 구분된 쓰레기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일본이 환경 보호에 매우 민감한 나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일본은 세계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가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마트에서 파는 과일과 채소부터 초콜릿 조각 하나하나까지 전부 개별 포장되어 있죠.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은 이렇게 철저히 분리된 쓰레기들도 결국 대부분 함께 소각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일본의 복잡한 분리배출 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21번. 일본 커플은 한 달에 올 2번만 만나도 오케이. 믿기지 않겠지만 일본에서는 연인끼리 매일 만나거나 자주 연락하는 문화가 없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만나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으며 문자나 사진도 자주 주고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랑이 식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는 감정보다 일과 커리어를 우선시하는 문화 때문입니다. 사랑보다 삶과 직업이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기 때문에 연인 관계도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본식 연애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세요. 20번. 일본의 매우 복잡한 식사 예절. 일본의 식탁에서는 지켜야 할 예절이 너무 많아 외국인들에게 매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 접시를 마음대로 옮기면 안 되고 음식을 반쯤 먹다 남기는 것도 예의에 어긋납니다. 젓가락으로 음식을 찔러 먹는 것도 금지이며 자기 전에 술을 따라 마시는 것도 무례한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식사 중에 여러 번 오이시 오이치 맛있다 라고 말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례하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79번.
식사 중 면을 후루룩 소리내 먹는 것이 예의? 수많은 예절과 엄격한 사회적 규범이 있는 일본이지만 유독 면이나 국을 먹을 때는 후루룩 소리를 내는 것이 장려됩니다. 이 점은 특히 서양 관광객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오곤 합니다. 일본에서는 면을 소리내어 먹는 것이 음식이 맛있다는 최고의 칭찬이며 요리사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뜨거운 면을 더 빠르고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실용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독특한 식사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18번. 일본인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대 수명을 가짐. 일본의 평균 기대 수명은 무려 85세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수년 동안 기대 수명 1위 국가라는 타이틀을 지켜온 나라답게 일본의 노인들은 고령임에도 대부분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합니다. 이처럼 기대 수명이 높은 이유는 온화한 기후, 생활 수준의 질, 그리고 과학적인 식습관 덕분입니다. 일본인의 식생활은 건강에 초점을 맞춘 전통적 식단으로 그 덕에 장수뿐 아니라 피부도 매우 좋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100세 이상 장수한 사람에게 총리 명의로 은재잔이 수여되는 전통이 있으며 이는 2009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100세 인구가 급증하면서 2016년부터는 은도금잔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19년 기준 일본에는 100세 이상 인구가 약 7만 명에 달합니다. 여러분은 일본의 높은 기대 수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1번. 일본에는 24명당 1대의 자판기가 있다. 일본에는 약 500만 대의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인구 24명당 1대꼴로 세계에서 자판기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정말 대단한 편의성 아닐까요? 대부분의 자판기에서는 과일 주스, 탄산음료 등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음료를 여름에는 차갑게, 겨울에는 따뜻한 초콜릿, 커피, 차 등으로 제공합니다. 심지어 어떤 자판기에서는 술이나 담배도 판매하며 더 독특한 자판기에서는 바나나, 사랑의 편지, 즉석 라면, 지역 특산 생수 등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본의 이런 자판기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16번. 일본은 자메이카에서 커피의 8% 이상을 수입한다. 이 커피는 블루 마운틴이라는 이름으로 자메이카의 동일한 이름을 가진 지역에서 재배되며 일본에서 매우 인기가 많습니다. 해발 7,000피트 이상의 고도에서 소규모 가족 농장에서 재배되는 이 커피는 커피 애호가를 위한 특별한 품종으로 여겨집니다. 맛은 가볍고 일반 커피에서 흔히 느껴지는 쓴맛이 거의 없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맛보는 걸 추천합니다. 만약 커피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일본의 전통 문화인 다도 치야다오 체험에 참여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19번. 말고기 요리. 많은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하지만 일본인은 말고기를 즐겨 먹으며 이 고기는 꽤 인기 있는 음식입니다. 말고기는 그 색이 벚꽃처럼 연한 분홍빛을 띠기 때문에 사쿠라니쿠 사쿠라루 벚꽃 고기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일본에서는 16세기 후반부터 말고기를 먹기 시작했으며 1960년대에 농업과 운송에서 말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말고기는 일반 식탁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바사시 마치시리라고 불리는 생말고기는 식당에서 흔히 제공되며 간 마늘이나 생강, 달콤한 간장과 함께 먹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7번.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는 문화. 이것은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기본적인 예의로 여겨지는 행위입니다. 일본에서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신발을 벗고 현관 옆 신발장에 가지런히 놓는 것이 예의입니다. 일본 가정이나 접견실 입구에서는 신발을 벗어야 한다는 안내문이나 사인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입구에 슬리퍼가 놓여 있다면 이는 손님이 신발을 벗고 슬리퍼를 신으라는 뜻입니다. 또한 입구 바닥이 거실보다 안 찢게 되어 있다면 그 또한 신발을 벗어야 한다는 무언의 신호입니다. 7번. 최초의 게이샤는 남성이었다. 일본에서 가장 처음 등장한 게이샤는 여성 아닌 남성이었습니다. 이들은 타이코모치, 타이쿠치치 혹은 호칸, 광잔이라 불렸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손님을 즐겁게 해주기 위한 예능 활동을 선보이고 여성 게이샤인 게이코 윤진나 견습생 마이코 우찌를 도와 접객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성 게이샤인 게이코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고 남성 게이샤인 타이코모치는 점점 줄어들어 거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7번.
일본인의 주요 교통수단은 전철. 전철은 일본에서 가장 선호되는 대중교통수단입니다. 전국을 아우르는 철도망 덕분에 전철만 이용해도 거의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전철은 시간 정확도가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기차 시간표를 선택하거나 이동 시간을 계산하는 데 매우 편리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출퇴근이나 통학 시 전철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혼잡한 전철 안에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광경은 일상적인 풍경입니다. 그리고 전철을 타고 있다가 진신지코 아가렌센시구 라는 방송을 듣는다면 이는 누군가 전철에 투신했음을 의미하며, 안타깝게도 일본에서는 이러한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11번. 일본 지하철의 사람 밀어넣기 문화. 일본의 철도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일본인은 이 전철을 이용합니다. 그 결과 일본에서는 승객을 지하철 안으로 밀어넣는 직업이라는 특이한 직업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출근 시간 등 혼잡 시간대에는 오시야 야시우라고 불리는 지하철 승무원이 탑승객을 차량 안으로 밀어넣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이러한 풍경은 일본에서 매우 흔한 일이며 많은 승객들이 정시에 회사에 도착하기 위해 이 혼잡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10번. 정장에 넥타이, 서류 가방까지 들고 공원에 앉아있는 남성들.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서류 가방을 든 채 공원 벤치에 앉아 하루 종일 보내는 일본 남성들을 본 적 있으신가요? 그들은 사실 실직 상태이지만 가족에게 일을 말하지 못하고 비난이나 실망을 두려워해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 남성들은 체면과 외모를 매우 중요시하며 가족 앞에서 얼굴을 잃는 것을 큰 수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낮 동안 숨을 장소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하루가 끝나야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9번. 직장 동료와 친척을 위한 선물은 필수. 오미야게 문화. 오미야게 오누샹은 영어로는 기념품 정도로 번역되지만 일본에서의 의미는 훨씬 더 깊습니다. 서양에서는 기념품이 단순한 호의의 표시라면 일본에서는 여행 후 오미야게를 가져오는 것이 거의 의무이며 받는 사람도 그것을 당연히 기대합니다. 심지어 근처 지역으로의 짧은 여행이라도 반드시 오미야게를 사와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의 눈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는 관광 15분, 오미야게 고르기 45분 이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선물 고르기에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입니다. 8번. 청소가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만 6세 이하의 어린이들도 학교에서 매일 청소와 정리정돈을 배우며 이는 존중심, 책임감, 평등의식을 기르기 위한 교육의 일환입니다. 물론 화장실 청소, 페인트칠, 수리와 같은 전문 작업은 전문 인력에게 맡기지만 학생들은 직접 교실과 복도, 창문 등을 청소합니다. 이러한 문화는 어릴 때부터 자신이 속한 공간을 소중히 여기고 공동체에 기여하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해줍니다. 7번. 일본에서는 어린이들이 혼자 등하교를 한다. 일본에서는 5세에서 10세 정도의 아이들이 혼자서 대중교통, 버스, 전철 등을 이용하거나 도보로 학교에 다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모와 학교는 아이들이 독립성과 자립심을 키울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훈련시키며 지역 주민들은 아이들을 자연스럽게 지켜보는 묵시적 보호를 해줍니다. 이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 이유는 일본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전하고 지역 사회가 아이들의 성장과 안전을 함께 책임지는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본에는 처음 하는 심부름 하지메테노 오투카이라는 유명한 TV 프로그램이 있어 2에 3세 유아들이 부모의 심부름을 처음 혼자 해보는 모습을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촬영하며 일본의 독립교육 철학을 잘 보여줍니다. 일본의 이러한 자립교육 문화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6번. 일본은 수도가 없는 나라. 일본의 수도라고 하면 대부분 도쿄를 떠올리실 텐데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런데 사실 도쿄가 일본의 수도라는 것은 공식적이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일본의 수도는 천황이 거주하는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과거에는 수도가 여러 지역으로 옮겨 다녔고 1968년이 되어서야 천황과 일본 정부의 본부가 도쿄로 옮겨졌습니다. 1950년에는 일본 정부가 도쿄를 수도로 지정하려 했으나 1986년에 이 결정을 철회하게 됩니다. 현재 일본 헌법에는 수도에 대한 명시가 전혀 없으며 따라서 법적으로는 일본은 공식적인 수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 황실, 정부기관, 천황의 거처가 모두 도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비공식적 수도로 간주됩니다.